같은 느낌이셨나요? 옛날에 조금 아기 때도 뭔가 이렇게 그냥 비스듬했는데요. 비대칭이 있었어요. 네.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최근에 이제 사경 우측 사경 진단 받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기 때는 뭐 반대이거나 하진 않았나 해서 여쭤봤거든요. 왼쪽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제가 딱 일단 안아도 되게 체간이 약한 애거든요. 네. 체간이 약하다고 이제 느껴진 이유 자체가 이런 제가 자세를 폈다가 놨을 때 이게 계속 무너집니다.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근력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목도 많이 약해서 지금도 계속 흔들리는 네. 상태고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들어올리고 할 때에도 이런 이 하체 쪽으로 뭐 약간 어깨 쪽이나 이런 골반 쪽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운동 발달이 필요한 체중 지지가 잘 되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들어올리게 되면 어깨를 딱 내리면서 제 팔에 기대려고 하면서 딱 버티는 이런 힘들이 있고 체간 쪽도 다리를 딱 굽혀 올리면서 이렇게 매달리려고 하는 느낌으로 자세 유지를 잘 하게 되는데 옮겨 받을 때만 봐도 이게 약간 줄여서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반적인 몸의 긴장도나 이런 것들이 약간 살짝 낮은 편에 지금은 들어가 있는 거라 생각되고 근력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약한 편이에요. 다리나 이런 쪽도 보면 긴장도가 뭐 병적인 수준은 아니긴 한데 약간 낮은 편에 들어가요. 몸의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여기가.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현재 자세를 유지하는 걸 보면 일단은 우측으로 이제 사경 증상이 자세성 사경 증상이 있게 되고 앉았을 때에도 이렇게 되거든요. 체간에서의 중심 이동이 약간 좌측으로 약간 중심이 약간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우측으로 계속 기울어져 있었는지 여쭤봤던 이유가 이제 보통은 아이들 운동 발달할 때 좌우가 다 약하거나 그러지 않고 한쪽이 더 그거 이제 약한 상황이 더 많이 나타나면서 발달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울수가 어릴 때 5개월 이전보다도 한 3개월 이전에 이렇게 머리에서 비대칭이 있었던 쪽이 대부분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힘이 더 약한 쪽에 해당이 자세가 더 안 좋은 쪽에 해당이 되게 되고 그 부위의 영향으로 발달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이들에 따라서 지금 일단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우측 사경이니까 얘는 우측이 긴장도가 어깨에서 높아져 있다. 그럼 이제 우측에서는 어깨를 내리는 형태나 턱을 당기는 형태의 근력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체중 지지나 이런 것들이 우측에서 먼저 무너지면서 이제 자세가 약간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좌측으로 골반이 기울어지면서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처음에는 좌측 사경이었다가 그럼 이제 어깨도 좌측이 올라오지만 골반도 좌측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골반에서 눌러주는 힘이 발달이 안 되게 되고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눌러주는 엉덩이 근육을 안 쓰게 되고 허리 힘을 쓰게 되면 다리가 안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골반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약간 반대로 기울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넘어가다가 내가 균형을 잡아야겠으니까 체간은 그대로 왼쪽인데 머리만 오른쪽으로 세워지는 이제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어린 시절에는 그냥 고개가 정면에서 누워 있을 때 어느 쪽이었냐를 보고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니면 그때도 이제 그 사경의 방향은 그 이제 이렇게 목을 가눴을 때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신생아 때. 그래서 목을 아이가 못 가누는 시기에도 예를 들어서 목을 가운데로 맞춰놓고 손을 놔보고 가운데로 맞춰놓고 손을 놔보고 하면서 한결같이 기울어짐이 나타나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잡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아마 이게 딱 신경을 또 못 쓰셨을 경우에 이게 기울어진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긴 해서 일단 현재 그냥 자세 기준으로 이제 아이의 상태를 평가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깨에서 우측이 약간 긴장도 높아지면서 우측으로 자세성 사경이 보이고 머리가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러니까 중심이 머리는 오른쪽으로 하니까 체간은 왼쪽으로 보면서 균형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좌측 지금 좌측이 골반이 체중 지지가 돼서 거의 100% 좌측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쪽은 이렇게 왼쪽 엉덩이에서 눌러줘서 몸을 반대쪽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이 안 되고 이렇게 안쪽으로 쏠려버리듯이 안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몸이 왼쪽으로 되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좌측이 이제 골반에서의 체중 지지가 발달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영향으로 우측이 어깨가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 때문에 이제 사경 증상이 나타나고 또 뻗침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뻗침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체중 지지를 하는데 필요한 근력 발달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그 플랭크 동작이랑 똑같습니다. 턱을 당기고 어깨를 내리는 움직임이 돼야지 이걸 지지 방향으로 팔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턱을 당기는 근력이 약하다든지 골반을 끌어당기는 근력이 이렇게 지지하는 데 필요한 근력이 약하게 되면 그거에 반대되는 힘들을 자꾸 쓰게 될 때 뻗침 증상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왼쪽 골반에서 체중 지지가 좀 안 된다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척추가 계속 이렇게 좀 휘어져 있는 느낌이죠. 집에서도 아마 계속 자세가 비대칭적이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시선도 오른쪽 위주로 좀 많이 보는 편이죠. 네네. 그렇죠. 고개를 돌리는 거는 세웠을 때 고개는 왼쪽을 많이 보기는 왼쪽을 보는 하는데 편이고 누워있을 때는 그렇죠. 누워있을 때는 항상 오른쪽을 많이 보고요. 네.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측 이제 현재 기준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말씀드리면 우측을 기울어지면서도 좌측을 보는 애들이 있고 우측을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임의로 요거를 뭐 A 타입, 요거를 뭐 B 타입이라고 나눠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지금은 그 B 타입에 해당하는 이 오른쪽을 기울어지면서 오른쪽을 보는 타입에 가까운 걸로. 그래서 두상은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두상은 뭐 비대칭이 크거나 그러진 않은데 귀 정렬이 약간 오른쪽이 앞쪽에 있고 이마도 약간 오른쪽이 더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이 뒤통수가 눌리는 상황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짐도 오른쪽인데 시선 방향도 오른쪽으로 보는 타입의 자세성 사경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골반에 엉덩이 힘이 약하게 되면은 체중을 지지할 때 계속 허벅지를 펴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앞쪽 긴장도 높아지게 돼요. 서서도 똑같은데 서서도 엉덩이 힘이 좋은 사람들은 골반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넣는 힘으로 골반에서부터 체중을 눌러주는 힘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서서도 골반이 엉덩이 뒤로 빠지는 애기들은 허벅지를 잡아서 무릎을 뒤로 잠궈서 약간 서 있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이제 자세 유지를 할 때 골반에 힘이 약해서 앉은 상태에서 체중지가 불안정하면 계속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든 허벅지를 펴는 힘이 들어가든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는 형태의 약간 뻗침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제가 이렇게 똑같이 딱 굽혀놓고 보면은 크게 티가 뭐 심하게 날 정도까지는 아닌데 발의 형태가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 딱 굽혀놓고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꺾고 가볍게 힘을 뺐을 때는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발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가까워요. 이런 식으로. 오른발은 계속 가동 범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좌측 발은 약간 고정된 느낌이 약간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좌측이 더 이런 안쪽으로 다리를 돌리려고 하는 게 강해지면은 발목 움직임이 이쪽으로 약간 더 돌아가요. 그래서 골반에서 이 체중 지지가 엉덩이 근력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힘이 약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안쪽으로도 돌리는 힘을 끌어다 쓰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발목에서도 이렇게 다시 영향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세워서 이렇게 바닥에 댔을 때도 왼쪽을 계속 뭔가 이렇게 들어올리고 뭔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반에서 힘이 약하게 되면 이제 섰을 때도 체중을 앞쪽으로 밀어넣어주지 못하다 보면은 발이 이렇게 엉덩이는 뒤로 빠지면서 발이 약간 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안쪽으로 약간 쏠려버려요. 그래서 골반 힘이 약하면 나중에 섰을 때 발목에서의 체중 지지를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위치에서 체중 지지가 안 되다 보니까 아치도 무너지게 되고 발에서 눌러주는 힘이 약하게 되면 손을 놓고 서는 것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자세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이렇게 세워서 안으로 이렇게 두려고 하면 엉덩이 뒤로 빠지고 까치발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전에 그 플랭크 자세를 말씀드렸지만 서서도 똑같거든요. 서서도 체중을 지지하는 건 턱을 당기고 골반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하체적으로 체중을 눌러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더 낮은 단계의 터미 타임에서 자세가 유지가 안 되고 앉혀놨을 때도 지금 계속 이렇게 앞쪽으로 폴더처럼 접히는데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가면서 좌측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더 낮은 단계에서의 자세 유지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서는 것들은 더 자세 유지가 더 많이 크게 무너지고 비대칭이 더 커져버리게 됩니다.
위치가 네, 왼쪽이 약간 짧은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다리 길이 차이는 아니고 예. 왼쪽이 골반이 약간 더 끌어올려져 있는 그런 약간 체간이 약간 비대칭한 자세 때문에 나타나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차이가 나듯이 보이죠. 네네. 회전 시켜보면 솔직히 오른쪽이 조금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왼쪽은 이게 회전을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정면을 본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은 네 이게 턱이 들려 있으면은 이게 들린 상태 때문에 한번 목 근육이 늘어나고 돌리면서 또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목에 긴장도가 높거나 근육이 짧아져 있다 그런 친구들은 이게 이 돌리면서 늘릴 때 턱을 약간 이렇게 붙이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늘어나지 않게. 우측이 유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니긴 한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서 머리가 기울어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늘어나면서 턱이 들린 상태에서 늘리는 게 아마 이제 자세 유지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쉽게 힘을 못 풀어서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동 범위도 이쪽이 훨씬 더 큰 편이니까 옆쪽으로 기울이는 것도 그렇네요. 우측에 똑같은 힘으로 밀어보면은 여기는 한 45도 정도 가면은 보통 지금 정도 시기에는 60도 정도까지 가는 걸 정상 범위로 이쪽은 거의 60도 정도 가고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 오른쪽 목 근육이 잘 늘어나는 범위가 조금 더 제한이 있고 이게 이제 회전할 때에도 조금 약간 이런 저항감 같은 걸로 약간 티가 나는 상태여서 지금 이제 현재 자세 상태에 맞게 오른쪽 근육들이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짧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어났을 때 안면 비대칭 같은 것들은 딱히 보이진 않았었죠.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도 안면 비대칭 눈에 확 띄게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짝눈을 뜨기도 하는데 서로 그러니까 딱 한쪽 눈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대칭이 있고 이제 목 근력이 약한 애들이 이제 사실 그냥 타고나게 약간 그런 애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대부분 태내에서의 자세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태내에서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상태면 뭐 여기가 목이 늘어나면서 이제 목 근력 발달은 안 되게 되고 여기는 짧아져 있고 하면서 여기 근육이 짧아져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출생 과정에서 계속 영향을 주다 보면은 발달 과정에서 이렇게 체중 지시도 잘 안 되고 비대칭이 약간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태내에서부터 확실하게 이렇게 딱 자세가 영향이 있었던 애들은 태어났을 때 이런 볼살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비대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 비대칭이 따로 없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선천적인 쪽보다는 그냥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근력 자체가 자세를 유지하는데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후천적으로 이제 큰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뻗친 증상이 약간 예. 그래서 부르는 과정에서도 이런 뒤쪽 힘들을 쓰기 위해서는 어깨에서 체중을 지지하거나 머리를 들어올린 동작을 하기 전에 팔을 깔아놓고 머리를 든 상태에서 하체부터 다 돌려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버리듯이 자세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구르기를 할 때 이렇게 좀 접어야 될 것 같은데. 붙여주면은 기저귀 여기 이쪽 가운데 좀 채워주세요. 네. 그냥 손도 좀 접어주고. 또 했어? 아이고.
자주 토합니다 이렇게. 무게가 떨어지면서 이걸 눌러서 복부에 압박이 안 가게 해야 되는데 이걸 복부 쪽에서 그대로 이렇게 압박을 받다 보면 턱을 당기는 또 근력이 있어야지 이게 올라오는 것들 이게 쫄깃쫄깃 관략근이 발달이 되게 되는데 삼키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엎드렸을 때 자주 개워내요. 네네. 한 번 더 닦아야 되는데. 엎드렸을 때도 지금 우측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네. 터미타임 자세를 만들면 그리고 이 자세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팔꿈치를 이렇게 뒤집어서 유지해주는 근력 발달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눌러서 버텨야 되는데 네. 들어서 지금은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자세를 하고 있는 거. 팔을 터미타임 자세를 모아줄 때도 네. 저항이 약간 네. 걸려서 예. 팔이 팽팽한 느낌이에요. 네. 그 저항도 우측 팔이 조금 더 큰 편이에요. 우측 팔이 더 안쪽으로 잘 안 모아집니다. 네, 맞아요. 오른쪽이 많이 빠졌었어요. 네, 똑같은 자세에서 제가 자세를 좀 유지시켜놨고 지금 거의 동시에 빠지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사경인 애들은 엎드리면 오른쪽이 먼저 빠지고 왼쪽이 따라 빠지고 약간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 지금은 약간 비슷한 정도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팔에서 이렇게 이런 체중을 지지하는 자세가 안 되다 보니까 팔이 들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는 거를 눌러놓는 게 아니라 들어서 되니까 계속해서 다리 쪽에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로 뻗는 양상의 움직임들이 계속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떨 때는 몸이 약간 앞쪽으로 쏠려버리듯이 네, 지금 저 중심이 자꾸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가요. 머리 쪽에 무게가 아예 다리가 뜨고 막 이렇게 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골반까지 다 들려버릴 정도로 앞쪽으로. 네, 맞아요. 팔에서 지지할 때는 하체 쪽으로 조금 중심이 팔을 드는 순간 팍 쏠려버리는 식으로 머리 무게가 비중이 클 때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이 정도거나 이제 지금 시기에는 일자이거나 약간 중심이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팔에서 이 지지가 안 되면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 그리고 다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가 계속 더 뜨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자세를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이 이렇게 쏠려요. 머리쪽으로 머리가 기울어지면서 팔에서 지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다리에서는 왼쪽 다리가 더 긴장도가 높아져서 더 벌려주듯이 약간 자세 유지를 해야지 안정적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엎드려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왼쪽 다리가 조금씩 더 약간 그런 균형 유지를 위해서 더 계속 허벅지가 이게 무릎이 굽혀지거나 이런 식으로 뻗었을 때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떠 있거나 엎드리는 텀이 타임을 했을 때도 팔을 뻗어서 버실 때 약간 무릎이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내려주면서 어깨가 뒤로 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살짝 말려 들어가는 느낌. 그러게 이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이 해요. 네네. 중심이 확 이쪽으로 쏠려버려요. 네네네. 지지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뻗는 힘들을 조금 못 쓰게 네네. 다리를 좀 굽혀주고 네. 체간을
살짝 말아놓은 상태에서 네. 힘을 썼을 때 자세에 가깝게 이렇게 네. 머리를 띄우도록 한번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몸이 뒤로 밀려나 버리죠. 아, 네네. 그래서 네. 뻗는 힘을 쓰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이구. 저희 물티슈 저희 거 보고 쓰시면 돼요. 아, 이게 오기 전에 좀 수위를 조금 했어서 네 그럼 이게 복압이 작으면 이게 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압박이 그대로 아, 위에 예. 올라가 버리니까 네. 이게 약간 위에 압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저기 뻗는 힘을 얼굴 써서 닦아줘. 이렇게 자세도 유지하고 구르기와 같은 이런 아, 네네.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돼지를 이제 구르기를 할 때도 그렇고 돼지기를 할 때도 팔이 안으로 잘 안 모여져요. 맞아요. 밀어넣으려고 해도 계속 이 힘으로 자세를 네, 이게 유지하고 항상 있기 때문에 빠져요. 팔이 안쪽으로 잘 밀어넣어지지가 않아서 돼지볼 때도 계속 몸이 뒤로 젖혀지는 느낌 들어요. 네. 사실. 맞아요. 좀더 예매해 될것 같아. 손. 아, 손 사용은 뭐 크게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 들진 않는데 네네. 양쪽 다 약간 엄지 쪽도 좀 말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손 같은 경우는 좌측 손이 조금 더 손 기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좌측은 더 이렇게 약간 말아놓고 있는 느낌이 나요. 예, 엄지가 약간 항상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양쪽 다 그러긴 그러면 안 한데 되죠. 네, 좌측 장난감 이렇게 만지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렇게 지금처럼 우측은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아, 느낌인데 좌측은 약간 이런 느낌을 아. 써서 네네네. 오히려 좌측 손이 조금 더 이제 우측이 약간 더 그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음. 상황인데 우측이 사경이 있기 때문에 더 팔이 안으로 말려들어가게 돼요. 손 사용을 보면은 좌측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손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이제 아기 때는 좌측이었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네. 손의 움직임으로 더 말려들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우측이 이제 그런 이 사경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목도 약간 더 짧아져 있는 상태이고 자세를 유지할 때에도 더 이 오른쪽 어깨를 끌어당기는 문제들이 커서 약간 체중을 지지할 때에도 엎드려 있을 때에도 어깨가 약간 오른쪽이 조금 더 앞쪽으로 약간 이동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이제 구르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뭐 오른쪽이 좋거나 왼쪽이 좋거나에 따라서 딱 구르는 특정 방향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적응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오른쪽이 지지가 덜 될 만한 상황이고 오른쪽에서 뻗는 힘들이 더 강해서 터미 타임 자세 같은 것들 할 때 팔을 모아주는 것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구른다는 것은 기능이 조금 더 좋은 좌측을 넘기는 데 잘 쓰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 전에 터미 타임에서 여기는 잘 안 오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손을 뻗을 때도 상대적으로 오른쪽 팔이 약간 늦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거의 동시에 오는데 왼쪽 팔이 먼저 오다가 오른팔이 따라잡는 느낌으로 팔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르기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이쪽 팔이 안으로 들어와지는 자세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 중심으로 넘어가는 이런 자세들이 어렵기 때문에 왼쪽 팔을 넘기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쓰기가 쉬워지고 그거에 적응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우측으로 구르는 걸 선호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쪽을 체중 지지를 잘하는 쪽으로 또 쓰는 애기들도 있어서 그쪽 왼쪽으로 또 구르는 동작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기들이 적응하기에 따라 보는 차이가 있어도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속 이렇게
대칭을 맞춰주는 쪽으로 좀 시켜주시면 되죠. 말씀드린 대로 약간 저긴장성의 약간 지금은 긴장도를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력 발달에 좀 영향을 주고 이게 체중 지지에 필요한 이런 발달들도 그렇지만 이런 그런 것들이 지지가 안 되게 되면 대칭성을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비대칭적인 자세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우측으로 자세상 사격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설명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병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딱히 의심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긴 하거든요. 병적이랑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긴장도가 낮으면 보통은 이제 염색체 쪽 관련된 뭐 유전의학 같은 예. 해당하는 그런 뭐 미세결실이라든지 신드롬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다 더 심한 아이들은 뭐 근육 쪽 관련된 질환들을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긴장도의 낮아진 수준이 그래서 정상 범위에서 좀 낮은 좀 밑에 있는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상도 이렇게 긴장도가 있으면 약간 정상에서 약간 높은 애들이 있고 약간 낮은 애들이 있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다 병적인 수준의 어떤 긴장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긴장도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뭐 특별히 어떤 뭐 이게 얘는 뭔가 하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100%는 아닙니다. 뭐 증상으로만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외형 쪽으로도 조금 특이 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신드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유전의학과 쪽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기도 하는데 뭐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의심되진 않아요. 그래서 크다가 긴장도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활동성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좋아질 텐데 인지적인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뭔가 눈 마주침도 잘 안 되고 소리에 대한 반응도 좀 떨어지게 되고 후면 반응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사람도 잘 구분 안 하면서 낯가림도 너무 없다 뭐 이런 식이면은 이제 인지적인 것 때문에 유전의학과나 이런 쪽을 이제 나중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다. 그 인지적인 거는 만약에 그러면이라는 말씀이시 아니면 저긴장 아이들이 그런 경향이 있나요? 저긴장이어서 그러진 않고요. 이제 그런 인지적 영향이 있을 만한 염색체 쪽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인지 영향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저긴장이라고 무조건 인지가 나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염색체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의심되려면은 8개월 넘어가고 이럴 때까지 8개월 낯가림도 없고 이제 눈 마주침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뭐 소리 같은 걸 들려줬을 때에도 전혀 반응이 없거나 이런 호기심도 없는 느낌이 든다. 이제 그럴 때 혹시 인지가 안 좋지 않을까? 그 인지가 안 좋은 이유가 어떤 유전의학과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있는데 지금은 근데 다 좋아요. 눈 마주침도 잘 되고 따라보고 소리에 대한 반응, 장난감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다 잘 나오고 활동성도 좋아지면서 의심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육 쪽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경직이나 이런 것들도 없으니까 뇌손상이 이런 것들 의심되고 이런 것들이 딱히 있진 않아서 그냥 지금 단순 발달지야, 단순 뻗침이 생각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네. 진우 신났어? 그런 저긴장은 좀 타고날 수 있는 건가요? 체간힘이 약하게? 타고난다고. 근육 성질은 보호자분들한테 물려받는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좀 속삭이도 일찍 풀고 바닥토미를 일찍 하고 그게 가속화를 시켰을 수는 이제 그 속삭이를 해주기가 아마 어려워서 일찍 풀으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싫어했었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운동 발달이 잘 된 애들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잘 큽니다. 일반적으로 속삭이 기간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약간 약할 만한 애들은 너무 빨리 풀어주고 터미 타임이 안 되는 또 몸 상황인데 너무 터미 타임 시켜서 이거 드는 힘으로 버티게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체중지가 안 되는 애들일수록 오히려 이제 터미 타임이나 이런 자기가 조절을 해서 그 의식적으로 체중지를 해야 되는 것들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해주시라고 말씀드려요. 한 3개월 정도 넘어서부터 이제 보통 이제 터미 타임은 운동처럼 스트레칭이라고 말씀드려요. 할 때에도 항상 지지 자세를 무릎을 모아주신 상태로 유지하는 걸 도와주시면서 해주셔서
약했었고 그런 것들이 타고난 아이들은 조금 이제 뻗는 양상의 힘들을 이제 조금 더 많이 쓰는 상황을 이제 만들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운동 발달이 잘 될 만한 애들은 사실 뭘 시켜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좀 올바르지 않게 했어도 본인이 그걸 찾아간다는 네, 네, 말씀이시죠? 네, 기본적인 자세 유지 패턴이 신생아 때부터 이렇게 다리도 굽히고 팔다리를 잘 모으고 있는 애들은 허미타임을 일찍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발달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데 얘가 워낙에 긴장도도 약간 낮은 편이고 몸의 안정성이 좋지가 않은 상황인 아이들은 조금 너무 일찍 시키거나 그러면은 그 패턴이 조금 강해지는 모습들은 저희 이제 한 5개월 좀 넘었는데 한 2, 3개월부터 한 4, 5개월 한 두세 달 정도를 방금 이 터미 타임을 사실 뭐 좀 안 잡아주고 계속 그냥 혼자서 한 케이스이긴 해요. 네네. 구르기는 언제? 110일쯤에 뻗침으로 처음 하고 네. 그 오른쪽으로 뒤집고 네. 한 20일 후부터 왼쪽. 또 하고. 그게 사실 발달 속도가 약간 이제 몸 상태에 비해서는 좀 빠른 편이거든요. 네네. 대근육 발달이. 그래서 구르기 자체는 좀 빠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긴장도가 떨어지는 데 활동성도 약간 같이 떨어져서 이게 움직임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활동성은 되게 좋아요. 이거 활발한 편이고 하니까 이제 뭔가 지지나 준비는 잘 안 돼 있는 체중 지지는 아직 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기능적인 것들을 먼저 해버리니까 자세가 계속 빨린 상태에서 머리는 바닥에 대고 굴리듯이 약간 넘어가는 대로 자세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보니까 발달이 일반보다 조금 빠른 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별로 의심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보니까 이 자세가 좀 이제 이상한 것 같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체중 지지가 안 좋아도 이제 구르기가 사실 체중 지지거든요. 체중을 어깨에서 지지하고 배힘으로 끌어당긴 형태로 오른쪽 다리에서 골반에서 체중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우측으로 지지하고 좌측으로 지지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구르기인데 근데 구르기 같은 경우는 이런 정상적이거나 예쁜 자세가 아니어도 그게 스윙이 좀 가능해요. 근데 배밀 단계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지지도 중요하지만 이걸 눌러서 더 깊이 끌어당기는 느낌이 돼야지 이건 체중을 이런 체관의 움직임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배밀 단계에서 보통 발달이 막히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징조가 좀 보이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지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정도 상태에서 보통 저희가 네네. 발을 끌어와서 고정했을 때 내가 몸을 끌어당기는지 보게 됩니다. 네, 지금도 당기려고 하는데 허리힘으로 당기니까 체간이 끌려오지 않고 다 들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뻗는 힘을 써서라도 조금 이제 배밀이가 많이 늦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은 그 힘으로라도 엄청 강하게 체중을 다 땡겨올 수 있는데 지금 5개월 며칠이죠? 5개월 15일. 네, 그런 정도 지금 정도 체중 지지나 당긴 힘을 쓰면은 배밀이 단계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한두 달 정도는 더 이제 늦어질 거라고. 네네. 보통 5개월 차에 시작을 하거든요. 5에서 6개월 사이에 보통 배밀이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배밀이가 빨라도 6개월 차 아니면 7개월 차. 그냥 시도를 하는 게 가능한 게. 혼자서 이동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이동이 되는 데는 아마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오기 전에 바로 너무 먹이고 와서 그런. 지연이라고 지금 단계에서는 보통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하긴 많은데 겨울수 대비해서 대변이 발달이 늦어지는 게 보여야 돼서 보통 한 8개월쯤 됐을 때까지 배밀이가 안 나오면 거의 초기 단계 발달이라고 진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로 긴장도가 약간 낮고 체중 지지가 잘 안 되고 뻔한 현상이 있거나 하는 애들은 보통은 8개월 약간 전후로 해서 거의 8개월 전에서 좀 넘어서 하거나 약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예상되는 발달과 또 재활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체중 지지가 안 되게 되면 일단 배밀이 패턴 자체가 이게 지지가 대한 이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 손을 쓸 때도 이렇게 있다 손을 쓰면 정상적으로는 만약 좌측손을 쓴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턱을 당기고 배 힘으로 유지를 해서 손을 써야 되는 것들이 정상입니다. 근데 지지가 항상 유지가 되는 정상인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 좌측손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이동을 막 배 힘으로 못 만들게 돼요. 허리 힘으로 버틴 상태에서. 그래서 체중 이동이 안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이동 없이 한쪽으로만 뻗는 현상. 원래 이렇게
이렇게 기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뻗는 힘이 아, 있으면 발로 네네. 미는 형태로 이제 미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비대칭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정적인 자세에서 이제 보이지만 아, 네네. 이게 이동을 하는 패턴에서도 한쪽 골반만 계속 다리만 이게 만약에 좌측으로 지지하면 우측 다리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굽히게 됩니다. 아, 네네. 그런 것들이 엎드려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한쪽으로만 체중 이동이 나오고 그 체중 지시 방향으로만 몸의 회전이라든지 골반 비대칭이 약간 많이 오게 되면 앉아서도 지금 보이고 있는 비대칭이 계속 커지게 되고 그게 이제 서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 지시가 안정적이지 않고 비대칭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측만증이 일단 제일 크게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나중에 앉았을 때도 옷 벗겨놓고 앉아보면 어느 쪽이나 한쪽으로 일관되게 계속 기울어진다. 골반 높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기 때부터 체중을 한쪽으로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구르기는 우측이었는데 이 나중에 배밀이도 만약에 우측으로 지지를 하는 패턴들을 쓰게 된다 그러면 사경은 조금 좋아지거든요. 우측으로 중심이 기니까 머리를 세워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머리는 이제 약간 나아지는데 계속 이 체중 지시 패턴이 구르기도 우측, 배밀이도 우측, 앉아서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측으로 다시 기울어질 가능성이 이런 것들도 있게 돼요. 그래서 체중을 비대칭적으로 지지하다 보면은 한쪽으로만 체중이 보통은 이제 쏠리게 돼서 그쪽은 지지를 많이 하고 반대쪽은 안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다리 길이 차이가 또 나게 돼요.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애들은 일단 측만증으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좀 간단하고 이제 중증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제 조금씩은 이제 그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제 이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체중 지시가 안 되면 나중에 지금은 약간 크게 보이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세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돌리는 움직임을 쓰고 있어요. 엉덩이 쪽으로 눌러서 턱을 당겨야 될 때 자세가 안 나고 이렇게 들려버리다 보니까 앞쪽으로 쏠리고 좌측으로 지금 쏠리는데 좌측 체중 지시가 불안정하게 되면 나중에 섰을 때도 아까 발 모양도 보여드렸지만 그 서기 전에 이미 얘가 자세 유지를 하는데 쓰고 있는 근육들이 무릎이라든지 발목 쪽이 약간 이게 X자 다리 형태나 아치 무너짐 이런 쪽으로 관절이 약간 무리가 가는 형태로 관절의 변형이 가는 형태로 이 근육 자체가 이미 그쪽 방향으로 계속 관절을 당기는 형태이고 그리고 이제 안서도 이미 아치가 무너지고 약간 무릎이 X자 다리 형태가 돼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그 관절 쪽에서 변형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활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네. 재활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것들을 많이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월수가 5개월, 6개월 넘어가도 앉기나 이런 걸 시키지 않아요. 뭐를 안 시키죠? 앉기. 앉기 같은 거. 10개월이 돼도 서기를 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혼자 이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아요. 재활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터미타임 이런 것도 저희가 안 시키고 재활을 통해서 이제 이 정도 상황의 애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일단은 체중 지지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체중 지지가 대칭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이 운동들이 턱을 이렇게 당기는 근력 발달이 안 되게 되면 계속 귀가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앞쪽은 더 이완이 되면서 약해져 버리고 뒤는 점점 더 긴장도가 높아지고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 당기는 근육을 쓰려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 뒤쪽이 먼저 이완이 되면서 턱을 당기는 가동 범위가 잘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하셔야 되는 운동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거의 눕듯이 자세를 잡아주시고 어깨 쪽을 아래쪽으로 약간 낮춰주시면서 이렇게 턱 당기는 이렇게 뒷목을 늘리는 그런 스트레칭들을 조금 이제 꾸준히 지금 자세로요? 짐볼이 하나 있는 게 좋을까요? 이제 집에서 운동하실 거면 짐볼이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당겨주면서 뒤통수를 약간 늘려주는 이런 스트레칭 한 가지랑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주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양쪽을 다 해주시는데 이제 오른쪽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신다고 보시면 그리고 또 위로 보도록 누운 상태에서 45도 정도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가 아니라 위를 보고 약간 옆으로만 눕혀주시고 돌려만 주시고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어깨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서 뒤통수 쪽을 이렇게 귀 뒤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제가 있는 쪽이 옆으로가 아니라 정면을 보도록 이렇게 고개가 약간 숙여지면서 약간 뒤를 늘리는 형태로 스트레칭을 시키고 이거는 이제 양쪽을 다 해주시고 머리를 세우는 것보다는 어깨 내려주시는 거에 신경을 써서 많이 해주셔야지 체중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턱이 당겨지면서 계속 내려가는 데 이제 도움이 되게 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런 팔꿈치의 위치도 이거 턱도 당겨지고 어깨도 내려가야 되지만 팔꿈치의 위치가 계속 지지 방향으로 쉽게 이동이 돼야 돼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팔을 펴서 음. 손바닥이 안으로 돌지 않게 아, 예. 정면 안쪽보다 약간 위를 보도록 해서 어깨를 바깥쪽으로 돌려놓고 어깨를 바깥쪽으로. 네, 어깨를 바깥쪽으로 회전을 아, 이렇게 네네네. 약간 시켜놓고 아, 네네. 그 각도를 유지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세해주는 아. 이런 동작들 그리고 할 때 아. 흉곽이 너무 이렇게 끌려올라가지 아, 예. 않게 흉곽이 약간 낮춰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음. 양쪽으로 벌린다라는 아, 느낌으로 예. 해서 해주시는 스트레칭이나 네, 지금도 하면 계속 팔을 이렇게 당겨가고 아, 네네네. 이제 자세가 내가 지금 이 힘으로 버티고 있는데 아, 예. 그걸 풀려고 하게 되면 불안정해서 다시 계속 음. 당겨가고 이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 자세에서 팔꿈치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네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많이 하는 그런 스트레칭이에요. 이렇게 아, 당겨서 예. 어깨 뒤쪽을 늘려서 팔꿈치 위치도 위 안쪽으로 지지 방향으로 계속 이동이 되게 해주시는 그렇게 그런 하면서 스트레칭을 고개를 또 돌리면 또 도움이 되나요? 방금 왼팔을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거를 두 개 다 하시기가 한 번에 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 목 따로 어깨 따로 해주시는 건 보통 되지만 팔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손이 엄지손가락이 말려 들어가게 되면 계속 어깨가 올라가면서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지게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깨 역량으로 손이 말려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손 때문에 어깨가 끌려 올라가 버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체중 유지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팔이 전반적으로 바깥쪽으로 많이 회전이 돼야 돼서 아, 네네. 팔꿈치를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손가락이랑 엄지 손가락이랑 이렇게 네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에 걸어주셔서 아, 특히 엄지 같은 경우는 끝이 아니라 이 안쪽을 많이 편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손도 바깥쪽으로 회전을 계속 많이 시켜주시는 네네. 형태의 이런 아.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들이 좋고 네.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굽히는 쪽으로 움직임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 아, 네네. 뭐 이제 지금 시기에는 이런 다리 쪽에서의 운동보다는 어깨라든지 목에서의 움직임에 훨씬 더 중점을 둬서 아. 해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런- 집에서도 엎어놓거나 누워있게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짐볼 위에서 계속 스트레칭을 근데 이제 시기가 이미 약간 엎드리는 것들을 해야 될 시기이고 또 아이가 혼자서 그걸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억지로 막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체중 유지가 잘 안 되는 애들은 하다가 내가 계속 토하고 힘들면은 이제 거부해 버리거든요. 네. 안 구르려고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르면서 어떻게든 체중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는 것들이 좋아서 이제 그런 것들 그냥 해주시면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계속 지지가 조금씩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가도록 바꿔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설명드렸던 것들이 이제 그런 아, 기본 네네. 유연성에 대한 것들이고 직원 선생님 같이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근본적인 이제 그런 그 발달들은 사실 근력 발달이 돼야 돼요. 이걸 지지하는 것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유연성을 그동안 이제 만드는 거라고 하면은 이런 유연성을 만드는 것들을 하면서 근력 운동도 원래는 같이 진행을 해주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몸을 웅크리는 형태로 체중을 지지하는 패턴을 만드는 게 터미 타임 위해서든 뭐 그룹이든 100mm 패턴을 위해서든 아까 말씀드린 서는 것도 다 그 패턴인 거거든요. 아, 네네. 체간을 웅크려 놓고 팔꿈치에서 체중을 지지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몸 이쪽으로 아,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조절시켜 놓고 계속 구르는 이런 연습들 시키고 아, 예. 뒷목이 충분히 늘어나면은 지금보다 뻗는 움직임들이 조금 덜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구르는 연습도 바닥보다는 그럼 네, 바닥에서 하게 되면 모여 있는 아, 예. 자세를 이렇게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아, 네, 예. 맞아요. 무릎 위에서 하시는 걸 더 권해요. 아, 네네. 그래서 계속 웅크리면서 되짚고 웅크려서 들어올리고 네. 약간 뻗더라도 최대한 어깨에서 지지에서 미는 힘이라도 계속 쓰도록 하다 보면 이걸 내리다 보면 턱이 또 당겨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웅크려서 되짚고 네. 구르고 내리는 과정을 아, 이제 지금 시기에는 계속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수행하도록 하면은 이제 계속 이런 체중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형태의 패턴들로 체중 지지가 좀 더 발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지금 시기에는 저희가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네네. 구르기 패턴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터미 타임을 하게 되면 얘가 강하게 체중을 누르는 움직임을 쓰지 않거든요. 다 들어올려서 버텨버리게 돼요. 그 맞아요. 상태에서 지지가 발달이 잘 안 돼요. 네. 끼고 올리면서 머리를 띄워 올리면서 집어 누르는 힘들을 계속 쓰게 해야 되고 아, 누르는 네네. 패턴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 그 정도 대답드립니다. 아, 네. 네. 네, 뭐 좀 알겠네요. 그래도 그 이렇게 막 누워서 발 먹는 건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럼 이제 약간 하체 쪽보다 지금 이 상체 쪽을 지금 계속 더 발달을 많이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동작을 수행하기 쉬운 유연성들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아. 있고요. 그리고
이 목 근력 발달보다는 하복부 쪽 근력 발달이 좀 더 좋아서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전체적으로 약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그래도 좀 더 좋은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일단 다리를 당겨 올려서 하는 것 자체는 뭐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아, 네네. 일부라도 더 많이 시켜주시면 지금 이렇게 손을 뻗고 이런 것도 다 정상적으로 할 수는 있는. 근데 이제 속도가 되게 느려요. 음. 조절도 계속 이런 느낌입니다. 편안하게 나오죠. 턱을 당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감과 동시에 당기려고 하는데 막 손에 영향을 주는 그런 느낌. 손가락 조절도 아직 좀 부자연스러워요. 아, 예. 그래서 개월수 대비해서 기능은 잘 나오는데 움직임이 아직까지 질적으로는 좋다는 기능이 얘기가 나온다는 게 그 동작을 하긴 네, 하는데 하긴 하는 거죠. 장난감 딱 제시하면 양손 다 뻗어 나오고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긴 하지만 이게 뭔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런 정도예요. 네. 기능은 그래도 이제 아. 꽤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아직까지는. 네. 네, 배밀이 패턴이 조금 이제 네네. 배밀이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활을 지금 꾸준히 하게 되면은 조금 네, 뭐 다른 기저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발달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정도는 재활 계속 진행하시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다른 아기들과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네, 이제 발달이 약간 늦을 수는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늦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늦는 애들이 대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아, 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지 않게 관리하고 하면서 늦더라도 다 이제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좌측 같은 경우가 조금 체중지가 약간 더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이 관절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걸을 때 잘 되는 것까지 하면은 졸업이라고. 네, 네, 보행까지도 안정적으로 체중 지지가 돼요. 근데 뭐 빠른 애기들은 한 네발기 단계에서 체중 지지가 너무 정상적이고 세워놨을 때도 괜찮으면 졸업하는 애들도 있고요. 안전하게 보실 거면 보행 단계까지를 보통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평가하시고 가시면 집에서도 공부하신 거 수시로